어제 저녁 친구 최이사 덕분에 잠을 일찍 청하여 새벽 일찍 눈을 떴다. 새벽 3시 45분. 창밖엔 어제 오후부터 내리던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올해 봄비는 시골 장날처럼 매주 때를 맞추어 오는 것 같다. 어제 일을 마치고 친구에게 식사를 식당에서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것을 숙소에서 해 먹자고 했다. 좋은 생각이라며 같이 GS마트에서 각각 장을 보았다. 나는 맛있는 만두를 쪄먹고 싶은 생각으로 장을 보았지만 최 이사는 거나한 술자리를 생각하며 장을 보았다. 내 바구니에는 오뚜기밥과 무파마라면 고향만두가 담겼는데 최 이사의 바구니엔 술안주가 될 만한 고등어 통조림과 고향만두, 오뎅, 소주 등이 담겼다. 최 이사는 신들린 솜씨로 만두를 쪄내고 통조림에 김치와 오뎅 그리고 육개장 컵라면 스프를 이용해 푸짐한 찌개로 저녁상을 차려냈다. 주말이지만 서울로 올라가지 않은 시공사 2차장과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예상대로 최 이사는 반주로 소주를 한 컵씩 따랐다. 최 이사는 술이 들어가면 그럴듯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든 내용과 결론이 불분명하다. 슬슬 궤변을 늘어놓으려 할 때 내가 졸립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 쳐놓은 내 텐트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해버렸다. 그러자 술을 마시지 않는 2차장도 이때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술자리가 끝나버렸다. 술자리가 파해 아쉬워하는 최 이사의 뒷표정을 외면하고 나는 술을 마시면 졸음을 참지 못한다는 핑계로 잠을 청해버린 것이다. 가끔씩 잠이 깨어 최 이사가 무엇을 하고 있나 쳐다보았는데 그는 1시간 넘도록 밤늦게까지 휴대폰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잠바를 걸쳐 입고 1층으로 내려와 봄비 구경을 했다. 가로등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물끄러미 바라보자니 오래된 활동사진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득 어제 일한 세대의 부부싸움이 활동사진처럼 가로등 아래로 스쳐 지나갔다. 어제 첫 번째로 방문한 세대였는데 3, 4살로 보이는 예쁜 딸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였다. 남편은 아내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행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박을 한다.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았다. 남편의 말투를 보아 이 지역 출신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분명 안동 지역권 출신이다. 이 고장 출신인 나는 그 세댁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유교적 배경의 농민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랐을 것이고 대학도 졸업했을 것이다. 이 지역에 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동 영주 예천 지역에만 있는 특이한 고집 같은 것이 바로 느껴졌다. 그 특이한 고집 같은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이해와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억지를 부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장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타 지역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이기를 유교적 문화로 포장해 그럴듯하게 내어놓는데 이 지역이 자랑하는 선비 문화의 긍정적 가치에 반한 또 다른 얼굴이 아닐까 생각한다. 쉽게 말하자면 바로 이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지방엔 독특한 텃세 같은 것이 있다는 말이다. 이 지방엔 성리학을 처음 조선에 들여온 안양과 조선 최초의 서원이 구태한 성리학의 역사 유물로 남아있다. 이젠 성리학 입문이 지나가고 인터넷 IT 시절을 살고 있는데도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해 다른 텃세만 대를 이어가고 있는 듯하다. 타일을 고치고 물을 뿌리는데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말을 했더니 세댁은 우수관에서 나오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거름종이로 막아놨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아내의 말을 비웃듯이 또 한숨을 내쉬었다. 우수관의 물고는 작은 물통이 있어서 거기에 물을 채워놓으면 배관의 냄새와 벌레를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물을 채우지 않고 거름종이를 덮어놓으면 냄새와 벌레를 절대로 차단할 수 없다. 아 그래요? 그걸 몰랐네요. 하면 될 것을 세댁은 발코니에 많은 화분을 기르면서도 발코니에선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물고를 막은 이유를 남편에게 항변했다. 냄새가 나서 막았는데 어쩌란 말이냐. 뭐 그런 뜻인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무지와 품격을 고스란히 드러낸 말이다. 남편은 연애할 때에는 몰랐겠지만 살면서 아내의 이러한 비상식과 무지, 그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졌을 것이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다. 아랫배가 부른데도 태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눈총과 말총을 사정없이 남편에게 다다다 쏘아댔다. 같은 남자끼리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내가 홀몸도 아닌 것 같은데 예민할 때니까 잘해주세요. 라고 형식적인 말로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그 젊은 남편의 갈 길이 구만리 같게 느껴졌다. 영주에서 구도로를 따라 안동을 가다 보면 예고계라는 고개가 있다. 이 고개에 전해져 오는 말이 있는데 한양 사람이라도 이 고개를 넘어갈 때는 고갯마루에서 갓끈을 고쳐 메고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얼핏 들으면 안동 지방이 예를 중시하는 곳이라서 의관을 바로 하라는 뜻으로도 들리겠지만 그 말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네가 어디서 왔건 간에 이곳 풍습이 중요하대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조선 후기 안동 김씨의 세도가 임금보다 셌다고 하니 안동의 예곡의 고갯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닐 것이다. 세도란 무엇인가? 권력을 등에 업고 억지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세도라 한다. 공정했다면 세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성리학이라는 훌륭한 인문학을 들여와 발전시킨 영남학파들의 노력도 긍정적으로 인정해야겠지만 성리학을 배경으로 안동 김씨라는 집단적 세도를 만들어내어 왕권에 대항한 것이 지방의 토착민들에게 그릇된 자부심이 형성되고 합리적인 타협보다는 외골수 같은 텃세 문화가 형성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